그래서 기계적으로 매수해요, 디벨롭 애들은. 결국 용적률 더 받을 수 있는 곳, 상위 거점일수록 더 큰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디벨롭이 지불한 땅값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 내가 투자한 재개발 아파트, 내가 청약한 신축 아파트, 이런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우리 서집들 회원님의 오감자님께서 최근에 올려주신 규제 풀리는 중공업 지역 영등포 최대 수혜 해가지고 서집단은 2019년부터 중공업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향후에 중공업 지역을 거점 개발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나 재개발 예정인 구역들은 거점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중공업 지역 내에서 비록 사업성이 좋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해보겠다는 단지들의 안전진단이 잘 안 나오던 시기에도 안전진단이 매우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공업 지역은 비주거용으로 개발할 때만 400,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별도로 지정될 경우는 최대 5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주택을 개발할 때는 3종 주거 지역에 준해서 용적률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중공업 지역 자체가 주거용 땅이 아니라 일자리용 땅이기 때문에 일자리 보급하는 명분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중공업 지역에 원래 용적률을 부여하는 게 맞죠. 네. 맞지만 중공업 지역 더 이상 일자리, 즉 공장 일자리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가 저이용 부지로 인식해서 주거용지에도 400%의 용적률을 부여해야 된다는 용역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경기도나 이 인천광역시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중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해서 개별 이 사업을 한 그 사례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어쨌든 서울은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혹은 재개발 예정인 구역들은 400% 받겠네요. 300에서 400 사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까지 꽉 채워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350에서 400 그 사이 정도를 주지 않을까. 어쨌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기존의 250% 용적률 3종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의 뭐 2배 가까이 사업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는 건데, 이 쭉 보면은 뭐 영등포가 최대 수혜 지구가 왜냐면 영등포구가 중공업 지역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공업 지역 개발을 한 이 지역 중심인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 땅값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구로, 금천, 강서, 서울 끝자락의 도봉구도 중공업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서집달 멤버십에서 다 언급되어 있던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봉구 유원 아파트나 극동 아파트 뭐 이제 이런 것들 네. 여기 나와 그렇죠. 있죠. 네. 도봉 삼안 뭐 유원 뭐 이런 아파트, 강서구의 염창동 우성 1차 현대일지, 이거 예전에 다 중공업 지역 강의 때 서집들에서 다 언급했던 아파트고, 이 개별 사업성 분석했고 사업성 좋은 애들도 있었고 안 좋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3종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좋은 애들만 추려가지고 이들 들어가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인허가는 빠르게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최대 4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분석한다면 350% 정도로 우리가 잡고 사업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성 안 좋을 단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공업 지역 관련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은, 이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한번 중공업 지역도 열풍이 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소개해 드릴 게, 비주택 투자 수업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말도 못하는 평당가로 매도된 그 빌라의 사례인데, 이걸 쭉 보면은 이게 우리 회원님의 사례고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건 이제 말소가 됐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첫 번째 성수동 중공업 지역 빌라가 평당 8,867만 원에 매도되고, 이 사례가 터지고 나서 1억 5천, 평당 1억 8천, 1억 9천, 평당 2억 2천까지 받는 사례가 나왔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빌라, 같은 빌라, 같은 빌라, 같은 빌라, 같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높은 평당가로 매도가 되었는데, 이들은 뭐죠? 이들은 왜 이런 평당가를 받은 거죠? 입지가 비슷하고 사업성도 얼추 비슷한 그런 매물들인데. 그래서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얘네들은 건물을 지을 애들입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뭐 오피스텔 같은 이런 건물을 지을 애들. 그래서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줬고, 이들은 뭐죠?
재건축을 통해서 결국 아파트가 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재건축해서 주택이 될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가격으로밖에 보상을 못 받은 거고 투자자도 자금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들어가서 보상을 이 정도밖에 못 받은 것이다. 그럼 제 중공업 지역이 왜 좋으냐?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건설사들은 어떤 땅을 좋아하죠? 싼 땅을 좋아합니다. 저렴하고 높이 지을 수 있고 향후에 땅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만한 땅이어야 돼요. 땅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만한 땅들은 권력자가 찍어놓고 거기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설 땅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렴하면서 높이 지을 수 있는 땅 대표적인 게 뭐죠? 택지개발지구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 사업하는 곳. 즉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 얘기도 할 수 없어서 공시지가가 매우 낮아서 매우 저렴한데 그곳을 해당 지자체장이 거점 개발의 명분으로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1000%를 준다면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죠. 서울의 중공업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원래는 용적률 100에서 150%밖에 못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임장해 보면 기존 건축물들의 높이가 매우 낮죠. 그런데 갑자기 400, 최대 500%까지 준대요. 중공업지역은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 그래서 가격이 눌려 있었던 땅. 1, 2, 3층 단층에서 15층,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어버리니 그린벨트를 해제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했을 때 이 가격으로 보상해줘도 개발사들은 남는 게 있느냐? 실제로 이거 남는 게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평당 1.2억씩 싸게 산 겁니다. 가격의 적절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컨설팅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해보면 남는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벨롭들, 결국 개발사들은 이런 데를 들어간다. 이러한 땅값이 결국은 배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어저께 그 올린 우리 쉬어가는 거를 좀 보죠. 자, 서집달 TV에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을 너무 달아가지고 자, 땅의 힘을 모르는 자의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썼는데 결국은 용적률 싸움이에요. 입지가 아닙니다.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 잠깐 부동산 플래닛의 성수동 사례를 좀 볼까요? 여기는 500%와 4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같은 중공업 지역이지만 500%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400%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디벨롭, 이 건설사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500% 받을 수 있는 땅에 입지가 안 좋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매수를 한다. 그 사례가 있죠. 그 건물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수역이고요. 그리고 빌딩의 시세를 이렇게 보는데, 자, 저 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500%를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네. 그 차이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과 그리고 거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거점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좋은 데는 더 비싸고 입지가 안 좋은 데는 더 싸고 이게 그냥 부동산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더 역세권인데 여기가 더 비싼 이유는 여기는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땅, 여기는요 용적률 400%를 받을 수 있는 땅. 그래서 100% 차이가 나는 땅이에요. 네. 그래서 네. 평당 누구는 1.9억을 받아냈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쉬어가는 글에도 도봉구 창동 그리고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 관련해서 시세를 파악해 봤는데 자, 창동 광역중심은 평당 1억 2천만 원. 그리고 강서구 등촌동은 옆에 마곡 광역중심이 있죠. 그 근처이기 때문에 평당 8,200만 원. 그리고 양천구 목동은 입지가 좋은 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등촌동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왜 그렇죠? 급지가 낮은 거점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수해요. 디벨롭 애들은. 결국 용적률 더 받을 수 있는 곳. 상위 거점일수록 더 큰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그게 사업성, 즉 분양 수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땅값을 지불하는데 디벨롭이 지불한 땅값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 내가 투자한 재개발 아파트, 내가 청약한 신축 아파트. 이런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럼을 이렇게 저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2000년대 강남에 부각했을 때 그때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타워 팰리스. 그래가지고 타워 팰리스가 나오면서 초고밀도 아파트가 그것도 일종의 땅값이 힘이거든요. 네. 초고밀도 주상복합이 드디어 나왔네. 근데 강북 쪽에는 그럴 마땅한 아파트들이 잘 없었죠. 그런 네. 아파트들이 잘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슬슬 강북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대표적인 게 뭐 트리마제라든지 갤러리 업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젠 강북 지역에도 땅값이 힘이 센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네. 앞으로 가장 변두리 지역인 창동 같은 그런 지역에도 이렇게 땅값이 힘이 센 건축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강남 1세대 개발한 압구정동 같은 경우 가보면 높은 건물이 없죠. 근데 2세대를 개발한 강남 역세권이나 삼성동 주변을 가면은 점점 높은 건물이 생깁니다. 최초의 강남은 택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남 2세대 개발하면서 일자리용으로 채우면서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반면에 강북 지역은 어떻죠?
무수히 많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은 애초에 논밭이었기 때문에 고도와 상관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 핵심은 뭐죠? 용적률. 용적률을 부여하는 그 시점부터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그 시점부터 가격이 급상승했다. 강남 초창기에 개발했을 때 강북과의 땅값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그 용적률을 높이 부여하는 개발을 하는 그 시점부터 땅값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시겠나요? 이 사진은 뭐죠? 서울 도봉구 창동 역세권. GTX와 KTX 역세권이 될 창동 역세권의 시드큐브 창동 49층짜리 건물을 완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비주택 재건축 예정인 이 프라자들은 기준 높이를 얘를 바라보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 여기 크레인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모 건설사에서 매입해서 지금 착공을 한 그런 상태이죠. 예. 네. 그리고 그 평당 1.2억짜리가 이쪽 구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도 맞습니다. 23년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점 개발로 점점 땅값이 오르면 거점의 배후 주거지들은 어디죠? 창동주공, 상계주공의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인허가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그 인허가는 서울시장이 택지개발 사업 재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시그널을 보냈죠. 9월 26일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입지, 그리고 모 기업에서 100조 투자했다, 300조 투자했다, 이런 호재, 그리고 동네의 민도, 그러니까는 동네 민도가 뭐죠? 이 동네는 급이 좋다, 그리고 학군이 뛰어나다, 이런 동네의 민도,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아니다. 결국에는 땅의 힘에 그 나머지 호재들이라든지 동네 민도라든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따라붙는 걸 뿐이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